자, 여러분이 연습 문제 풀면서 저번에 이제 조금 미리 풀기 시작한 친구들이 9번을 풀면서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답을 좀 적어줄까요? 연습 문제 답을 먼저 좀 적어드릴게요. 3-9에 3번 3-10에 A는 마이너스 2 다른 항근은 X는 1 그 다음에 3-11에 5 3-12에 A는 3 B는 0 3-13에 4 3-14 1번에 N은 2 2번에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3-15에 c는 3분의 a 플러스 2b 3-16은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0 3-17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9번부터 중요한 개념들을 좀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9번에 친구들이 시그마가 등장하니까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그마의 의미는 여기 시그마의 아래에 있는 값부터 n까지를 k에 넣으면서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k를 1부터 넣으면서 얘를 실제로 써보시는 거예요. 시그마의 분배 이거를 적용을 다 해서. 그럼 지금 보시면 k가 들어가는 식이 2k-1 그리고 x의 지수에도 똑같이 2k-1. 그럼 x의 개수에 있는 여기 식과 지수에 있는 이 k의 식은 같은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따라서 k에 1 넣으면 이거 다 홀수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넣으면 1, x의 1제곱 처음에 x 이렇게 생기고요. 2 넣으면 3이 되면서 3분의 1 x의 세제곱 k가 3일 때는 5분의 1 x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성이 보이고요. 그럼 n을 넣게 되면 마지막 값인 n을 넣게 되면 2n-1분의 x의 2n-1 이렇게 되는 게 fx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f-2는 341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실제로 시그마를 전개해 놓은 f의 식에서 미분법 이용해서 f-9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 자, 앞에 있는 개수와 지수가 정확히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미분법 이용해서 지수 내리면 얘가 약분되죠. 그래서 x제곱, x 4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x의 2n-2제곱 여기까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수에 이제 다 짝수인 애들만 남겠죠. 이거에 이제 주어진 2를 이제 대입해보자. 그러면 1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플러스 뿅뿅뿅 해서 2의 제곱 2n-1제곱 이렇게 여기 지수에 있는 2n-1을 2로 묶은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요? 2의 거듭제곱의 합 뭘로? 무슨 개념으로? 이거 등비 합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더해지고 있는 애들이 얘가 첫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의 제곱 4 그 다음이 또 2의 제곱 곱해서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 항은 1이고 공비 R은 2의 제곱 4가 되는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항의 개수는? 얘가 첫 항이 2의 0제곱부터 시작했으니까 0, 1,
2 해가지고 2에 n-1까지 왔어. 그럼 항의 개수 몇 개? n개. 그렇죠. 항의 개수 n개. 그러면 등비의 합공식 n1까지의 합공식 써보시면 4 빼기 1 3분의 첫 항 1, 그 다음에 4의 n항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다? 34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넘겨가지고 네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넘기면 3, 2, 1023이고 얘 넘기면 플러스 1 되고 이게 4의 n제곱. 그럼 얘가 1024니까 이건 2의 10제곱이거든요. 그럼 n은 얼마? 5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 얘가 2의 2n제곱이니까 따라서 n은 5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그마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시그마가 왜 나와? 그리고 시그마가 나오면 사실 저렇게 일정한 규칙에 연속된 합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등비의 개념이 지금 문제처럼 같이 쓰일 수 있죠. 자, 그 다음 10번 또 얼른 볼게요. 10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F 다시 이거 구할 수 있고요. 미분법 이용해서 이렇게 자 여기다가 x를 곱한다 그러면 x제곱 2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fx 하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거 더하면 되고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3 얘들 쭉 더하면 되죠. 쭉 더하시면 x제곱은 사라져서 이렇게 x제곱 되고 얘네들이 계산되면 마이너스 ax 되고 그다음에 상수함끼리 계산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이 0이다가 되는 건데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대입해서 a 구하시고 a가 나오면 넣고 인수분해해서 다른 한 근을 구하시면 되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요. 네, 해보시면 됩니다. 미분법을 쓸 수 있어서 도함수를 가지고 뭔가 계산하게 하는 것들은 미분법 바로바로 쓰면 되니까 생각보다 네. 이제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 미분계수 정의 뭐 이런 거 정의가 중요하죠. 정의가 중요하다 했다 내가. 자, 함수 fx 11번은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도 이제 시그마가 나와. 근데 시그마에 막 리미트에 막 우리가 이제 배운 거 다 붙어 나오죠. 앞에 붙을 수 있는 애들 다 붙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적분까지 하고 나면 또 하나가 붙는 애가 나옵니다. 네. 자, 일단 얘는 식을 정리하기 이제 정리만 잘 해주면 돼요. 일단 보시면요. 시그마의 기준 문자는 뭐예요? 시그마의 기준 문자는 K예요. 그쵸? 그리고 극한을 계산하는 극한의 기준 문자는 H예요. 그러면 이 극한은 H에만 적용되는 애예요. 나머지는 문자가 있어도 그냥 다 상수죠. 자, 시그마를 계산하는 대상은 K라서 이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애는 누굽니까? K다, K. 그쵸? 자, 그럼 봅시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있는 H는 요 시그마 계산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없는 애죠. 따라서 H분의 1을 요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이 식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쵸? 상수배는 시그마 밖으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H분의 1을 요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요 중괄호 안으로 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 시그마 K는 1의 N 하고 H분의 F의 1 플러스 KH 마이너스 N의 FA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 형태가 되면 앞에 있는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리미트가 얘한테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극한, 미분계수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리미트 계산을 해주는데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얘를 미분계수 계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라고 하면, 얘가 미분계수 계산이 되려면요, 사실은 1에서 h가 0으로 가. 그럼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f의 1 플러스 kh는 어쨌든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잖아요. 그럼 이걸 미분계수 값 하고 싶으면 1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도 1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여기에 1, 요거 앞에 n이 붙어있는 게 영 불편해요. 그쵸?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하죠? 쟤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문제가, 문제가 좀 오류가 있네요. 헷갈렸다. 착각했어요. 이 시그마가 이렇게 묶여있지 않으니까 이 시그마가 붙어있는 건 얘만큼이군요. 얘. 이해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면 안 되고 뭘 해줘야 되냐면 얘를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이 앞에 n이 f의 1이 n번 곱하기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n번 더하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쟤는 이렇게 우리 시그마의 성질 이용하면 시그마의 상수가 붙으면 k의 영향을 안 받는 상수가 있으면 이 상수를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만큼 그냥 더하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횟수만큼 곱하기가 그냥 상수 곱하기가 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 f의 1 앞에 붙어있는 이 n을 시그마를 앞에 있는 시그마랑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그마를 표현해보면 얘를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어쩐지 문제가 좀 이상하게 풀렸어. 이게 여기가 이게 지금 괄호가 여기가 통째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시그마는 얘한테만 붙어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또 그때랑 다르다 했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은 시그마가 여기저기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묶은 이 전체에 시그마를 해줄 수 있고 그 앞에 곱해져 있는 h도 시그마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에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 극한을 계산했을 때 미분계수의 형태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지금 자에 있는 함수값이 1 플러스 kh와 1 사이의 차이를 구하고 있으니 분모의 x값의 차이도 함수에 들어가 있는 얘네 둘의 차이 1 플러스 kh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둘의 차이나 kh가 생겨야 되고 분모에 어떤 k를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여기에 k를 같이 이렇게 곱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이 식에 내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게 k에 대한 시그마와 h에 대한 극한이 있는데 둘 중에 뭘 먼저 하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이 극한은 h에 대한 거기 때문에 k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치? 따라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kh 분의 f의 1 플러스 kh 마이너스 f의 1 그리고 곱하기 k가 돼서 요만큼이 f-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1 곱하기 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f의 식에 미분해서 f의 도함수에 1을 넣고 이렇게 구체적인 값을 넣고 계산하는 건 그냥 상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따라서 얘는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밖으로 나오면 얘는 f-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이 f의 식의 도함수를 구해서 3x제곱 4x-5 이 식에 1을 넣으시면 f-1은 여기다 1 넣으면 3, 4,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얘를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이거 k의 1부터 n까지 넣으면서 더하는 거는 n까지 자연수의 합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런데 그게 4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되니까 420 만드는 거 뭐 있어요? 20 곱하기 21 그죠? 얘는 20 곱하기 21 하시면 됩니다. n 플러스 1 따라서 n은 2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가 어려운 애들은 사실 미분계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분계수만 쓰거나 도함수만 쓰거나 미분법만 쓰거나 뭐 이런 애들은 별로 안 어려워. 누가? 앞에 내용들이 섞여서 그쵸? 이렇게 누적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어느 과정이나 그래요. 네, 어느 과정이나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나중에 실전에 가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저런 애들이 메인이에요. 기본 문제나 유제보다는 이런 애들. 과정이 통합됐으니 배워온 애들 다 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입시나 뭐에나 중요한, 그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데는 저런 전체 과정이 통합된 내용들이 누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습을, 사고력의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12번 보실게요.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0 이것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을 만족한다. 24x 마이너스 48보다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2x세제곱 마이너스 16 자, 상수 a, b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도대체 뭘 푸는 걸까요? 이게 f의 식을 집어넣어서 이거 부등식 풀면 되지 않을까요? 부등식 못 풀어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등식은 2차까지거든요. 3차를 가지고 쓰는 부등식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쵸? 얘는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식은 도대체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풀 거냐? 주어진 f의 식 그대로는 부등식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등식의 최대는 2차. 그러면 최소한 차수를 2차로 내려줘야 돼요. 그쵸? f의 식을 그대로 쓰는데 차수를 내리고 싶어. 뭐 하면? 미분하면 차수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되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가운데 식을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냐면 미분 계수가 되는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디를 기준으로 미분 계수를 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그럼 어디를 과연 기준으로 할까? 왜냐면 기준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미분값 아는 값도 없고요. 그죠? 자,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드는데
두 식에 x에 2를 넣어보면 양쪽이 모두 다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쵸? 그래서 x에 2를 대입해보면 지금 얘도 0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그럼 f의 2도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샌드위치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주어진 f의 식은 a와 b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 샌드위치의 성질을 이용하면 f의 2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주어진 식에 실제로 2를 넣어보면 0이 나온다. 그러면 x에 2 넣으면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오겠죠. 그죠? 요거 하나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부등식은 최대 2차여야 풀 수 있으니 이 상태로는 못 푼. 그럼 이거 미분 하는 상태 만들어줘야 돼서 미분계수 모양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f의 값 중에 아는 게 2일 때 0이다가 있으니 2에서의 미분계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식은 fx-f의 2 그리고 그때의 x값의 차이 요거 만들고 나중에 x2로 이렇게 극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럼 f-2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려면 일단 fx-f의 2 근데 fA가 0이니까 사실은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양변을 x-2로 나누는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자 fx에서 f의 2를 뺀다는 건 어차피 0을 빼는 거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요. 거기에서 x-2로 나눈다 그러면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f에 여기가 아니죠. 여기도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의 x-2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 얘가 모양이 양쪽에 있는 두 식이 예쁘게 정리가 돼요. 여기는 24로 묶으면 x-2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24로 묶으면 x-2가 되니까 x-2가 약분이 돼서 24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2로 묶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8 그러면 얘가 x-2 x제곱 플러스 4 2x 플러스 4 분의 x-2 이렇게 돼서 이거 지우고 나면 얘가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미분계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x는 1호의 극한을 보내시면 상수인 24는 별 문제가 없고요. 여기에 리미트 x가 2로 간다 하면 얘가 2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고요.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4, 12의 2배,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샌드위치에 의해서 f-2는 뭐가 된다? 24가 된다라는 정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a, b가 포함된 식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나오니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자, 2 넣어보시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은 0이다. 하나랑 미분하시면 이거 미분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그러면 4, 3, 1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거는 2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을 이제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빼면 되겠네요. 그쵸? 그대로 빼면 예쁘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네. 호호. 그러면 이거 넘기면 12. 4a 플러스 2b는 10이고요. 4a 플러스 b도 10이네요. 아 그럼 b가 0이 나오겠군요. 네. b가 0이 나오고 a는 12,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가 주어졌을 때 아직은 단독으로 혼자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쟤를 가지고 미분식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히시면 돼요. f에 대한 식이 주어졌어. 그러면 f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미지수가 2개야. 그럼 2개 이상의 f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가 미분법을 배우면
저 식을 미분에서 나오는 게 새로운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용할 수 있는 식이 그렇게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그런 경우에는 미분했을 때 도함수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주어지긴 해야겠지. 그지? 이제 어쨌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내가 미지수를 구하고 싶은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에 대한 또 다른 식을 얻게 되는 거니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덥다. 주야가 문 한번 열자. 환기를 하면 환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많이 그리고 사라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실은 창문이 있어서 조작은 안 돼요. 네. 일찍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죠? 네? 아니. 우리 친구요. 네. 뭐라는 겁니까? 자, 다음 또 한번 해봅시다. 13번. 12번 같은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변형하여 이 F-의 꼴을 만들어야겠다.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실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혼자서는 지금 저런 방향성까지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F에 저렇게 미지수 구할 때 이제 미분한 식이 다른 이제 새로운 식이 되면서 어쨌든 A, B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식이 나오니까 그걸 써먹을 수 있겠구나 미분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해서 내가 모르던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실게요. 자, 다음 함수가 뾰로로롱 있대요. 자, 그런데 G-0의 값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주어진 함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보시면 지금 거기 뭐 다른 거는 그냥 값이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얘가 중요한 거겠죠? 이 주어진 리미트 얘.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어쨌든 미분에 대한 게 주어지고 그 미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함수가 포함된 형태로 이런 리미트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리미트 계산이 뭔가 저 미분 계수를 써먹을 수 있게 연관되는 형태가 되면 되겠다 하시면 되고요. 마침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 극한 계산으로 생각하셔도 이렇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뭐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gx 마이너스 4는 0이 돼야 된다 하시면 여기다 00 넣으시면 f의 0, g의 0은 곱하기 4가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얘가 g의 0이 4라는 걸 알고 얘는 1이라는 걸 아니까 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 이 4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x도 사실은 빼기 0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x가 0과 x가 1일 때 f의 함수와 g의 함수를 곱해놓은 걸 새로운 함수 하나처럼 이 둘을 곱해서 얘가 하나의 함수, 뭐 hx 이런 거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hx에 x, hx에 0 넣었을 때의 형태가 되는 거지. 맞죠? 따라서 얘는 이 둘 곱한 걸 h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전제는 h라고 표현한 함수는 fx와 gx를 곱해서 되는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h-의 0이고요. 그럼 여기서 두 함수 h-x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0만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곱의 미분 쓰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f-x 곱하기 gx fx 곱하기 g-x 이렇게 곱의 미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0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기 0이 나와야 되고 우리는 그 중에 요 f g-0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다 알아요, 우리가 값을. 그러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의 0은 다른 데로 써야지. f-1은 여기 마이너스 6이고 얘는 4고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그러면 g-x고 그런데 그게 0이다. 이렇게. 따라서 g-x는 24가 된다 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식의 형태를 잘 변형해 가면서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형태를 개념이나 논리가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치환을 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식을 맞춰서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극한 연속 이런 것도 아직 친해지는 중이어서 쉽지만은 않은 거죠. 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n차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자, 그러면 n의 이 문제는 다행히 차수를 줬네요. 자, 얘가 n차예요. 그럼 좌변은 n차입니다. 그죠? 우변에 f-가 n-1차인데요. 거기에 x의 1차를 곱하고 있으니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요? n차가 돼요. 아, 차수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 이런 문제 이렇게 차수를 가지고 차수가 달라지게 했는데 뭐 같다 이런 문제들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차인지 모르니까 나머지 항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최고차 항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최고차 항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fx의 최고차 항이 요렇게라고 봅시다. 이해돼요? 요렇게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항들이 있겠죠? 그러면 f-x는요 naxn-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여기 전체 fx의 2를 곱하는 형태가 되면 전체 항의 2를 곱하는 거니까 최고차 항의 개수가 이렇게 2a xn제곱 이렇게 될 테고요. 요 f-의 x 플러스 1을 곱하는 이거를 했을 때 최고차항은 요 f-x의 최고차항과 x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nax n제곱 플러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두 항이 서로 같다. 어차피 뒤에 상수는 뭐 전혀 최고차항에 영향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둘의 식이 같다가 되려면 그때 각각의 최고차항인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2ax의 n제곱은 nax의 n제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개수인 2a가 na가 되어야 되니 n은 뭐다? 2다. 즉 fx는 몇 차다? 2차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fx의 차수를 판단하는 게 해결이 되고 나면 수월해집니다. 왜? 2차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개수 미지수로 놓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차수가 결정됐으니 fx를 이렇게 미지수 개수로 놓고 2차로 설정한 다음에 실제로 문제에서 준 저 조건식대로 f-랑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좌변은 2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변은 얘를 미분해서 f-x를 구하면 얘가 2ax 플러스 b가 되는 거라서 우변은 x 플러스 1 곱하기 2ax 플러스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2ax 제곱 그 다음 2a 플러스 b 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1. 그러면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고요. 패스. 1차를 비교하시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2b는 2a 플러스 b다. 2a는 b다. 관계식 하나 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나와요? 아, 0은 0이라는 정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 C랑 여기 상수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데 문제 못 봤는데 F에 0은 0이다가 있네요. 그럼 이 식에 X에 0 넣었으면 X의 한글 다 0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건 C인데 그게 0이다라고 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C는 0이다를 얻을 수 있죠? 그럼 그걸 여기다 넣으시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구한 B의 값을 요 A와 B의 관계식에 넣으시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한 값들을 fx에 넣으시면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의 식이 나오겠다 하시면 되겠죠. 됐죠? 짜자잔. 자, 그 다음 15번이 또 참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3차식이라고 줬는데 0이 되는 두 값을 알려줬죠? 그러면 해당하는 식을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해를 알려준 거잖아요. A, B가 F의 3차식의 해고요. 미분을 한 F의 다시의 F의 도함수의 식이 A와 C를 넣으면 0이 된다. 이거 역시 도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서 풀면 해가 A와 C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초점을 이렇게 해요. 다 지워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이렇게 한쪽 끝에 등호에 는 0 붙는 건 다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때 대입된 값들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fx는 3차인데 a를 넣으면 0이 되고 b를 넣으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해가 된다. 혹은 이걸 나머지 정리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a를 넣어서 0이 되고 b를 넣어서 0이 되니까 a를 넣으면 0이 되고 b를 넣으면 0이 되는 x-a와 x-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조건 도함수를 미에 0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 자, 얘는 3차였으니까요. 미분을 한 f 다시는 2차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2차의 해가 역시 AB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C가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해가 된다는 건 아까 x-a와 x-b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분을 한 식에서도 a와 c가 해가 된다는 건 이 미분한 f의 도함수도 x-a와 x-c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f의 처음식에 x-a가 있었고 미분을 해도 x-a가 여전히 남아있네요. 그러면 처음 3차식의 x-a는 몇 개가 들어있는 걸까요? 2개. 제곱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fx가 x-a, x-b 하고 뭔가 모르지만 또 다른 애 세제곱 이렇게 제곱으로 뭐 여기 이렇게 뭐 최고차항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인수만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얘를 미분하면 이거 미분해서 그냥 1 되고 x-b, x-k 두 번째 거 미분하면 x-a, x-k 마지막 거 미분하면 x-a, x-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분한 식의 x-a가 인수로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곱의 미분으로, 즉 인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걸 미분하면 각각의 인수를 한 번씩 나누면서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하는데, 그죠? 인수가 1차의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면 땡이야.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나서도 그 인수가 모든 항에 남아있다는 건 한 번만 미분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즉 2차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x-a의 인수는 2차 이상이 돼야 되고 x-b는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전체는 3차야. 그럼 얘는 제곱이고 얘는 하나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곱의 미분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곱의 미분. 하나는 한 번은 미분되지만 나머지는 다 그대로. 다른 인수들이 미분되는 동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x-a가 있겠지. 근데 x-a 스스로가 미분되는 상태에서도 또 남아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2차 이상이어야 이 하나 떨어지고 지수 내려가도 남아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곱의 미분을 성질을 우리가 당연히 지금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성질대로 해서 미분을 해서도 그 인수가 남고 싶으면 해당하는 인수는 2차 이상이어야겠구나. 그런데 얘가 그래서 최소 2개가 되고 얘 하나 가져서 전체 3차가 돼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A를 인수로 가진 게 2개 있어가지고. 그렇지. 왜냐면 얘가 2개 있어야 얘를 미분할 때도 요 인수가 남아있잖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그죠? 근데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뭐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임의의 미지수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C를 A와 B로 나타내어라. 자, 요거 미분 도함수가 A와 C를 넣으면 0이 된다? A와 C가 해가 된다? 그런데 얘는 당연히 2차일 테니까 이렇게 x-a와 x-c의 인수를 가진다가 되는 건데, 그럼 도함수를 구해서 x-a 말고 나머지 인수가 뭐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인수의 요 상수에 들어가는 애를 C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f의 성질을 파악한 대로 쓴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상수는 어차피 영향 안 받으니까 이 첫 번째 x-a의 제곱을 미분하면 2k x-a 하고 이 안에 있는 x-a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그냥 1이니까 그쵸? 곱하실 필요 없죠? 그럼 x-b 그 다음 더하기 요번에는 x-a 제곱 그대로 놓고 뒤에 x-b를 미분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미분하면 1 딱히 쓸 게 없어요. 이때 도함수의 x-a 외의 인수를 찾고 싶은 거니까 이제 이 식을 x-a로 정리해 봅시다. 자, k x-a가 전체에서 공통이니 공통이 되는 전체로 묶어주시면 2x-b 플러스 x-a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러면 상수인 k와 인수 x-a를 제외한 나머지 얘가 바로 x-c로 표현되는 애가 되겠죠.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정리해주시면 3x -a -2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x의 개수가 1이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3 꺼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요 옆에다 빼서 정리해보면 k 곱하기 x-a에 3x -a -2b 이렇게 되는데 x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의 그죠? 왜냐면 c를 넣으면 0이 되는 인수 x-c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x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게 3을 전체에서 묶어주시면 3k x-a 되시고 어떤 항에서 공통의 값을 앞으로 묶어낸다는 건 그 식에 있는 모든 항을 묶어내는 값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2
이거를 한 번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면 마이너스 묶어서 a 플러스 2b가 될 테니 이거 전체에서 3을 나누시면 3분의 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얘가 x-c의 인수와 동일한 애가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뒤에 있는 c는 마이너스 뒤에 있는 3분의 a 플러스 2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예를 절레절레. 네. 여기까지 그 시험에 들어가는 거. 선생님이 어려운 거는 정말 많이 뺐어요. 자, 16번, 17번 나왔는데 사실 16, 17번은 좀 막 여러 개로 나눠가면서 해야 돼서 이걸 하면 질문을 받아줄 시간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16, 17번은 시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다음 시간에 이거는 공부하는 풀이를 마저 하시고요. 4단원 유제도 다음 시간 진도 나가면서 마저 하고요. 남은 시간은 앞에 1단원부터의 그 문제들을 좀 내가 틀렸던 문제들 보시면서 질문 좀 하는 이런 시간 좀 가질게요. 야호. 야호.